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명상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이수, 출판사는 책과 나무입니다. 책값은 14,000원, 총 페이지 수는 244쪽, 초판 일쇄는 2020년 4월 27일입니다. 책의 뒷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상은 어떻게 삶을 건강하게 하는가?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심리 상담 치료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0여 년간 10,000회기 이상 진행한 명상 연구가의 강력한 자가치유력 향상법. 직장에서 불안해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요? 공부할 때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나요? 가정과 인간관계 갈등까지. 이런 외부 자극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학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고혈압, 심장질환, 체중 증감, 우울증 등에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속을 휘젓는 이런 감정들을 다 비워낼 수도, 버릴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비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우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의 긍정의식과 자존감, 체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명상은 정신과 육체의 면역력을 높여 스트레스와 질병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수, 작가, 명상가, 서울 압구정에 있는 SIM 센터에서 명상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20년 가까이 명상을 해왔으며 SIM 마음경영연구소에서 10년 넘게 인간의 의식 세계를 연구하고 무의식 메커니즘 정립에 기여했다. 10년 동안 강원도 원주 신경정신과 병원 내안의 병원에서 뜻있는 동료들과 우울, 불안, 중독, 공황장애, 부부클리닉 등 심리상담과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SIM 센터는 명상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민, 스트레스 해결은 물론이고 삶의 존재 이유와 자기개발, 본성이 발현되는 명상, 마음경영 등 행복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며 마음 개발을 하며 본성, 즉 참 나가 발현되는 명상을 배우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성인 인구의 8%인 1,800만 명이 명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18%인 약 6천만 명이 명상을 실천하며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명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명상이 인체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여러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명상은 자율신경을 조절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스트레스 등으로 우리 몸이 긴장을 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빨라져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외부 자극에 몸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이죠. 명상은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경직된 몸과 마음을 이완 상태로 바꾸며 스트레스나 불안, 걱정 등을 떨쳐내게 돕습니다. 명상은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외부의 스트레스 같은 자극에 맞서 우리 몸은 최대 에너지를 내기 위해 콩팥의 부실피진에서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코르티솔은 혈압과 포도당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학습 및 기억력, 체중 증가, 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끼치고 당연히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명상은 외부 자극을 통제해 코르티솔 수치를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을 하면 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에일린 루더스 박사팀이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22명과 그렇지 않은 22명의 뇌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대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감정을 조절하는 안화 전두 피질 등의 크기가 보통 사람보다 더 컸습니다. 명상은 뇌를 변화시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많은 세계적인 석학과 CEO, 예술가 등이 명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의 바탕은 결국 의식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의식 세계 안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리정돈할 때 마음과 신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명상한다고 해봐야 수박 겉핥기가 되고 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 10명 중 9명은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38% 정도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한 성인은 5.9%에 불과합니다. 심리적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삶에 대한 갈증이나 존재성에 대한 의혹은 인간 자체가 갖는 본연의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이 허하다면 온전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지루한 장마철에 잠깐 비추는 햇살 같습니다. 행복은 어쩌다 가끔씩 찾아옵니다. 이렇게 행복은 띄엄띄엄 찾아오는 건데 우리는 늘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춰야 비로소 행복하다 여기는데 인생에서 완벽한 상태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사실 행복은 외부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죠. 돈이 없다고 툴툴거리며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면 그런 마음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내가 부족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부족함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이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란 세계는 나의 삶과 행복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에서 미움이 올라오고 어떤 날은 슬픔이 올라옵니다.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움직임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길 때 그 감정은 이리저리 나를 끌고 다니며 지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인데 어째서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마음은 갈대처럼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에는 긍정의 모습보다 부정이 더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을 비워라, 버려라, 빼라 하고 어떤 이들은 내 안의 현상들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우고 버리는 것이 잘 안 되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비우고 버리고 빼는 것이 아니라 깨우고 개발하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생각, 기분, 감정, 욕구, 욕망은 마음과는 다른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명품 핸드백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마음이라기보다 욕구나 욕망으로 구분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깊고 근원적인 진정한 마음은 감정적이거나 욕구 중심의 마음과 다릅니다.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생각, 기분, 감정, 욕구, 욕망 등은 광의의 마음으로 보는데 이들을 심층 의식, 즉 무의식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생각들, 기분, 감정들, 욕구, 욕망은 대체로 무의식에서 발생합니다. 진정한 마음은 다른 영역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은 모호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 말은 정확히는 심층 의식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발원지가 바로 의식 세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심코 내 안의 현상들을 모두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생각, 기분, 감정, 욕망 등은 엄밀히 구분하자면 마음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생각은 어떤 대상을 떠올리고 자신의 마음에 반영시키는 행위입니다. 감정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 등에 대한 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욕망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같은 생각이나 감정, 욕망은 인간의 목적적 행위가 반영된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의 변화된 상태를 나타내므로 참된 의미의 마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다른 깊은 마음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겉으로 인식되는 나와 본성의 대화방이며 대화의 결과입니다. 즉, 겉의 나와 본성 중에 어느 쪽의 뜻이 더 반영되는가에 따라 마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본성의 뜻이 많이 반영될수록 깊은 마음이 됩니다. 생각, 기분, 감정, 욕구, 욕망은 자극적이며 강력해서 이에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맛이 공기나 물 같아서 가만히 귀 기울이며 음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생각, 기분, 감정, 욕구, 욕망에 충실할수록 마음에 둔감해집니다. 나는 매우 복잡한 의식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레를 몹시 싫어하는 30대 여성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든 귀뚜라미든 보기만 하면 비명을 질러대지요. 그런데 만일 이 여성이 벌레를 먹는 문화권에서 성장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벌레를 먹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살았을 테지요. 벌레를 맛있는 음식으로 인식하면서 말입니다. 반면에 이 여성에게는 벌레는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의식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경로에서든 그런 의식이 형성됩니다. 사물에 대해 인식하는 수많은 의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내가 살아가며 만나는 환경과 교육, 경험을 통해서도 만들어집니다. 간혹 내가 원치 않아도 생기게 되지요. 어릴 때 외국에 입양돼서 성장한 젊은이들을 보면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스테이크에 익숙합니다. 마인드나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가 처한 환경과 경험, 교육 속에서 전혀 다른 의식의 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갖게 되는 가치관, 마인드, 개념, 관념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로 표현됩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개념이 타인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각자가 갖고 있는 무의식적 고정관념이나 개념의 차이로 인한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가 살아온 환경, 경험, 교육이 다르니까요. 이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벌레를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각자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으니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하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생각, 기분, 감정, 욕구, 욕망은 대부분 심층 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내 마인드가 되고 가치관, 성격, 습관이 되고 맙니다. 강물을 마시려면 거르고 걸러서 마셔야 합니다. 내 속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걸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이 필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냥 끌려다니게 됩니다. 명상은 내게서 일어나는 얕은 생각이라든지 기분, 감정, 욕구, 욕망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내면의 현상을 그저 지우려 하거나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마음에 일렁이는 것들은 비울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영국 록그룹 비틀즈의 멤버 조지 해리스는 음악의 한계를 느끼며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낼 때 명상을 접했습니다. 당시 비틀즈 멤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실천한 뒤 마음의 안정과 영감을 얻으며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니콜 키드먼, 휴 잭맨, 클린트 이스트우드 등 배우들, 그리고 딜마 로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미국 의료계의 저명 인사인 마호메트 오즈, 윌리엄 헤이그 전 영국 외무장관 등 삶에서 많은 성취를 얻은 사람들도 명상으로 삶을 건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CEO 중에서도 명상 예찬론자들이 많습니다. 구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료 교육 강좌는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들은 명상으로 삶을 성찰하고 판단력을 기르고 또 예술적 영감을 얻을까요?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있나요? 온전히 나와 대면하는 시간이 없다면 이제라도 나와 대면하고 자연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한 번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명상의 시간.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이 자주 있을수록 마음이 자랍니다. 마음이 자라지 못하면 무겁고 어둡고 차가워집니다. 팔다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듯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살아온 날들이 많을수록 쌓인 감정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죠.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고 혹은 나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며 무겁고 어둡고 차가운 마음이 되고 맙니다. 명상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휴식과 위로의 시간입니다. 오래된 집에 망가지거나 쓰지 않는 물건이 있듯이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묵은 감정들, 그리움, 연민, 미움, 원망, 후회들이 마음에 남아 일렁이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많을수록 오래된 집처럼 오래 묵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어째서 자꾸 지난 날이 생각날까요? 이제는 그만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며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비워낼 수 있을까요? 마음에 담긴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마음에 일렁이는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오래 묵은 마음일수록 명상이 필요한 것은 오래된 집에 낡은 물건을 정리하듯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명상은 나를 보는 행위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타인이 나를 더 잘 보며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보이는 표정이나 태도는 타인이 더 잘 볼 수 있죠. 자신을 가장 모르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를 제대로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것은 본다는 행위에 그칠 게 아니라 해결하고 발전시킬 방법이 뒤따라야 합니다.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타인을 보는 관점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변해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내 속에는 변하기 싫어하는 고집쟁이 의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떠올려 보세요. 가령 인생은 고해다 라든가 돈이 많아야 행복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채 단단히 굳어져서 좀채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관념을 주장하는 의식들과 씨름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층 의식에 형성된 것들은 저마다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의식들이기에 여간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욕망의 배후에 있는 무의식적 의식들, 즉 감정을 일으킨 심층 의식 속의 자아를 살피고 깨워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특정 상황의 감정이나 욕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져갑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내가 깨우고 개발하며 발전시켜야 하지 그냥 놓아버린다고 해서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놓아버린다고 놓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통찰은 일어나는 생각, 기분, 감정 등을 보는 동시에 그것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과거에 잘 나갔는데 현실이 초라해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이죠.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까지도 분하고 원통한 감정을 고수하는 때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둘 다 공통으로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나를 고집하며 그 관점 속에 머물러 있죠.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속에는 과거의 모든 것이 와 있으며 미래 역시 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떠오르는 과거를 어찌해야 할까요? 오로지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밥을 먹는 것에 집중하고 농사 짓는 것에 집중하고 호흡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꾸역꾸역 떠오르는 과거 생각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각을 멈출 수 있나요? 자꾸 떠오르는 과거의 생각은 마음에서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저 무턱대고 외면하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며 무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 과거의 이런저런 일들이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애써 외면하며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명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명상을 집중으로 여기며 자꾸 집중을 강조합니다. 명상은 집중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인간은 초월적 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회에서 동물적 본능 욕구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생존 본능 욕구, 성 본능 욕구, 영역 본능 욕구, 권력 본능 욕구, 애착 본능 욕구가 그것입니다. 이 본능적 욕구는 동물 세계에서 오랜 세월 지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인류에게도 기본 속성값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본다고 할 때 그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초월적 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사유체계입니다. 이성은 특정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성은 언제나 기존의 나를 고집하지 않으며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수많은 의식들로 만들어진 관념들을 벗어나 냉철하고 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인식하는 이성은 자신만의 관념이나 철학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성이란 기존 관념의 틀에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마저 넘어서서 보다 새롭고 바람직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월적 이성이라 표현합니다. 초월이란 들어오고 나감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초월적 이성이란 끊임없이 더 바람직한 길을 찾아가는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초월적 이성을 세우기보다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 욕구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을 세우고 냉철하게 판단한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이나 욕구를 배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감정에 마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일으키고 거둘 수 있다는 뜻이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도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묶이지 않음을 의미하죠. 내 속에서 감정이나 욕망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 의식이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살피고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상에 대한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명상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명상할 때만 평온하고 명상이 끝나면 다시 흔들리고 맙니다. 명상할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치 불순물이 가득 담긴 물병을 가만히 두어 가라앉혔다가 건드리면 다시 불순물이 일어나며 혼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물 자체를 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초월적 이성입니다. 초월적 이성이 세워지면 어떤 감정이나 욕망이 일어도 이성이라는 필터를 작동시켜 일깨워 나갈 수 있습니다. 초월적 이성이 세워지면 마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식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반드시 심층의식이 존재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점점 미움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까지도 미워집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미워지다가 점점 미움이 번지게 되는 거지요. 결국에는 온 세상이 다 미움으로 채워져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져 있는 다수의 명상이나 마음 공부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기분과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애매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음이라는 세계가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어디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서 마음 공부를 길 없는 길이요, 문 없는 문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드러나는 기분과 감정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부정적 기분과 감정을 일으키는 내면 의식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감정이 일 때는 반드시 심층 의식에 감정을 일으킨 나만의 관념이나 의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의식을 찾아 치유하고 개선하면 자연스레 다스려지며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명상은 생각을 끊거나 잊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일으키는 의식을 찾아 개선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몇 번 개선과 치유를 하면 다시 그 생각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설령 떠오른다 해도 별반 괴롭지 않아요. 담담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멀어지게 됨을 느끼고 마침내 괴로움이 정리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과 원인, 그리고 감정을 버리거나 외면하려 하면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찾아 밝은 볕으로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명상은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한 방편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잡다한 일과 욕망으로부터 진정한 나로의 귀환을 위한 행위이죠. 명상은 무엇인가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깨워줍니다. 내면을 관조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명상은 집중이 아니라 흐름이며 관조입니다. 관조하는 순간 흐르기 시작하고 어떤 것이 들고 나든 넉넉히 관조할 때 진정한 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SIM 통찰 명상 방법입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호흡이든 어느 지점이든 절대 집중하려 하지 말고 넉넉하게 관조해야 합니다. 1. 명상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정갈한 방이나 의자에 편히 앉아서 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2. 심호흡을 2번 하고 눈을 감습니다. 이후에는 호흡을 주시하거나 멈추는 등의 인위적인 행위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3.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여기고 마음의 시선을 지그시 천추, 즉 엉치 척추뼈에 두며 천추 어림을 관조합니다. 4. 마음의 시선으로 천추를 관조한다고 해서 인체 내부나 뼈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넓은 바다나 하늘을 볼 때 집중하기보다 전체를 바라보듯 천추 부위를 관조합니다. 천추 부위가 상징적으로 마음속의 우주, 내면의 하늘이라 여기면 됩니다. 5. 천추 부위를 하늘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저 따스하고 아늑한 마음의 고향이라 여기며 지그시 관조합니다. 6. 마음속으로 내일에 서서 오늘을 도와가기 위한 통찰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되뇌며 시작합니다. 내일이란 밝고 희망찬 미래를 의미하죠. 미래의 아름다운 나를 상정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7.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천추 부분을 관조하며 일어나는 생각이나 몸의 느낌 등을 흘려보냅니다. 생각을 하려 할 것도 없고 안 하려 할 것도 없습니다. 적정도, 고요함도 기대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생각에도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따지고 분별하지 말고 흘러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정화되어 갑니다. 8. 명상을 하다가 주위가 시끄러울 경우 그러려니 하며 흘려보내세요. 온갖 생각이 일어도 자연스레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다 천추를 관조하는 것을 잊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다시 지그시 천추를 관조하면 됩니다. 9. 명상을 끝낼 때는 마음속으로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뒤에 천천히 눈을 뜨세요. 명상 초기에는 10분 정도 훈련하고 일상에서 잠깐씩 단 몇 분이라도 하면 좋습니다. 익숙하면 점차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SIM 통찰 명상은 앉아서 눈 감고 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눈을 뜨고도 가능해집니다. 일상의 90%를 무의식이 지배한다는 것이 심리학의 정설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생각 대부분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있는 어떤 개념과 관념,
욕망을 바탕으로 생각이 드러나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검토하고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죠. 생각을 검토하고 다듬는 데 도움되는 것이 존댓말로 생각하기입니다. 내 생각을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존댓말을 써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은 영화 한 편을 보고 자야겠어 라는 생각을 오늘은 영화 한 편 보고 자야겠네요 하는 식으로 존대해 보세요. 난 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대신에 나는 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바꿔봅니다. 좀 더 순화되고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게서 일어나는 생각을 존댓말로 하면 나를 존중하는 행위가 됩니다. 늘 생각을 존댓말로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매우 긍정적이며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명상은 생각을 지우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명상을 하며 아무 생각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진정한 명상은 생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 나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생각을 존댓말로 하는 것은 단순해 보이나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왜라는 물음을 무엇을 위해, 무엇을 돕고자로 전환해 보세요. 따지듯 묻는 부정적 어감보다 한결 순화된 마음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에 안 들 때 저 사람 왜 그 모양이야 하면 심기가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니 왜 저래 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그럴까요 하며 넉넉하게 바라보세요. 왜 살아야 하지? 이러면 삶이 무의미해 보이며 허무한 쪽으로 결론이 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하면 긍정적 추구가 가능해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자 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찾아보세요.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 중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묘하게도 이 우주는 내가 선택하는 대로 펼쳐집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 거야 라고 선택을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모습을 안겨줍니다. 반대로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긍정적으로 살 거야 라고 선택한다면 또한 그렇게 산 모습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국 각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가 그렇게 보는 사실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내가 쓰고 있는 관념의 안경을 벗고 보는 것이죠. 살아오며 경험하고 학습된 관념의 안경을 벗고 본질을 보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과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각자 다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그 시각에서 보고 느낀 것을 나만의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현상을 놓고도 저마다 다른 사실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저 사실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사실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드러나는 생각관념을 전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진실을 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이란 훈습된 관념의 안경을 벗고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심코 호불호를 가리는데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에 걸리적거리던 삶의 요인들이 줄어듭니다. 무엇이든 싫고 좋은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어회를 싫어하고 담배 냄새를 싫어하고 시끄러운 록 음악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심리는
오랫동안 경험되고 학습된 결과로 생긴 기준들입니다. 평소 감정에 예민한 사람들이 특히 호불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호불호가 강한 사람은 어찌된 셈인지 시간이 갈수록 싫은 것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이것저것 가리다 보니 싫은 것이 많아지며 일상이 피곤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싫고, 어떤 음식이 싫고, 어떤 일이 싫고, 이렇게 싫은 걸 쌓다 보면 스스로 지치며 주변에 싫은 것 투성이가 됩니다. 깨달음이란 나만의 틀을 벗어나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를 오래 경험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살면서 하기 싫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불편한 사람과 얼마나 많이 부대껴야 하는지. 사실 인생이란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구조인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일상도 이처럼 피로한 일투성이인데 무엇이 싫고 좋다고 구분하면 할수록 나는 그것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틀지어 놓은 많은 관념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싫어, 좋아 하고 가리는 의식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며 가리기보다는 차라리 필요성의 여부나 삶의 유익함으로 접근해 보세요. 밥하기 싫고 청소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필요한 것이며 내 삶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굳이 싫어하며 억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든 일일지라도 유쾌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태도가 현명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과학은 우주의 비밀을 모두 파헤치지는 못합니다. 물질을 잘게 쪼개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원자 속에 전자가 있고 그 속에 다시 쿼크가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입자와 파동의 현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단단한 물질 속에 에너지의 파동이 존재할까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물질로 관찰하면 물질만 보이고 파동은 보이지 않는답니다. 반대로 에너지나 파동으로 관찰하면 에너지나 파동이 보이는데 물질로는 보이지 않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는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같은 것도 전혀 다르게 보임을 알려줍니다. 살아가는 일상 속의 수많은 현상도 내가 어떤 관점에서 관찰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다가옵니다. 입자와 파동처럼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고 이를 위해 명상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이란 단어를 풀어보면 깨어서 다다른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 속의 어리석음을 깨어서 밝게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우주를 닮은 온갖 요소들이 내 속에 있는데 이들을 깨어나게 해서 진화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성숙하고 진화하지 못하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 버린다, 뺀다 식의 접근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 의식들을 깨우고 개발하며 진화시켜야 합니다. 이때 진화의 진짜는 참될 진입니다. 즉, 내가 참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정신, 의식, 마음이 진화하는 존재이기에 다른 동물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삶과 우주에 대해 사유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깊은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보세요. 마음이 가는 대로의 의미는
아무렇게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감정이나 욕망과 다른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감정, 욕망, 생각들과 다른 깊은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훈습된 겉의 마음이 아니라 근원적인 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 마음이 무엇을 속삭이는지를. 명상은 근원적인 나의 깊은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깊은 마음이 원하는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깊은 마음은 우주와 닿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고 고통과 행복이 나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초월한 모습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봅니다. 우리는 깊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 거지요. 명상은 우주와 나의 대면을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한 생명으로서의 나를 보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위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상 수업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저는 책에 꺽쇠나 별 표시 등을 해놓은 본문 중요 부분을 낭독하고 맨 마지막에 제 이야기를 덧붙이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낭독을 할 땐 발음과 속도도 신경을 쓰지만 특히 끊어 읽기를 무척 신경 씁니다. 잘 끊어 읽지 않으면 저자의 의도가 왜곡되거나 흐려질 수도 있고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잘 끊어 읽기 위해서는 우선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한 문장 전체를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보아야 합니다.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지, 문장의 톤과 감성은 어떠한지, 두세 개로 끊어 읽는다면 어떻게 끊어 읽는 것이 듣기에 가장 아름다울지, 포즈, 즉 멈춤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등을 늘 생각하며 읽습니다. 어디서 끊어 읽어야 가장 쉽고 정확하고 매끄럽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본문을 낭독할 땐 눈으로 문장을 훑는 동시에 입으로 말하며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두꺼운 책은 시간 절약을 위해 조금 빨리 읽고 얇은 책은 조금 더 여유롭게 읽습니다. 저도 제 영상을 매일 이것저것 골라서 듣고 있는데 늘 2배속으로 듣습니다. 유튜브가 지원하는 최대 배속이 2배속인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저는 원래 영상물을 2배속이나 3배속으로 듣는 걸 좋아합니다. 화자의 발음과 억양이 정확하면 모르는 분야라도 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속청이라고 하죠. 속청에 관한 책도 있는데 그 효과가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뇌의 인지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죠. 낭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마음과 생각 때문입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낭독을 하는 그 순간에 집중력이 아주 살짝만 흐트러져도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낭독하는 순간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떠오릅니다. 아까 먹은 비지찌개에 반찬으로 나온 무생채가 좀 짰다. 약간만 싱거웠으면 좋았을 텐데. 내일 비 온다고 했는데 약속 장소에 차를 갖고 갈까?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자들은 모기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거지? 냉장고에 수박이 한 조각 남아 있었던가? 전쟁이 나면 나는 예비군도 아니고 민방위도 아닌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엉덩이에 땀이 차는데 통풍 방석을 하나 장만할까? 이런 생각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과거의 일과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희한하게도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 등 몸을 움직일 때는 이런 생각이
덜 떠오릅니다. 저는 독서할 때나 낭독할 때 마치 명상하는 기분이 듭니다. 독서와 낭독 이 두 가지 활동에 차이가 있는데 독서를 할 때는 거의 전혀라고 할 정도로 잡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원래 제 집중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책을 오랜 시간 읽다 보니 집중력이 점점 좋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플로우, 몰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저는 항상 책을 갖고 다니며 여기저기서 짬이 날 때마다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낯선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0.5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기억이 돌아오고 내가 무슨 볼일로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깨닫게 되는데 마치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무릉도원에 순간이동으로 다녀온 기분이 듭니다. 낭독할 땐 독서할 때만큼의 몰입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선 두 번째로 몰입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독서나 낭독을 할 때 명상을 하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등 마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어떤 분은 21세기가 인류가 마음의 눈을 뜨는 세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물질 문명이 저물고 정신 문명이 시작되는 초창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 이것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스스로의 마음과 정신을 가꾸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